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의 저자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8 배열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반복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만큼 반복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for, while, do while 등의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고요. 반복문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이란 타입을 배운 뒤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에는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 한 번씩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복문을 배우기에 앞서 이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출력해야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표준 출력을 이용해서 100줄의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00명 있고 이 채널에 새 동영상이 등록되었을 때 모든 구독자에게 알림을 보내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알림을 보내는 코드를 100줄 쓸 수는 없겠죠. 반복문을 이용하면 이 코드들을 짧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순서들을 보면서 반복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시작에서 배가 고픈가 여부에 따라서 네와 아니요 두 가지 분기가 생기죠.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대로 종료가 되고 배가 고프다면 치킨을 주문합니다. 치킨을 먹고 나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배가 고픈가를 판단하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복문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은 한 번만 실행되고 종료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죠. 이럴 때에도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복문은 크게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하는 것과 특정 횟수를 반복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while문이고 후자가 for문인데요. 한번 각각의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for문인데요. for문은 보시는 것과 같이 for하고 괄호 열고 초기값, 종료조건, 증가 이렇게 세 항을 넣게 되는데요. 각각의 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은 뒤에는 중괄호 블록 안에 반복할 코드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값을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초기값은 일반적으로 인티저 값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덱스의 앞자를 따서 i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예시에서는 초기값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료조건을 한번 볼 건데요. 종료조건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실행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옳습니다. 이 부분의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을 한다, 반복을 한다 라는 의미이죠. 마지막으로는 증가부를 한번 볼까요? 증가부는 반복문이 1회 실행된 이후에 조건으로 선언했던 변수 i의 값을 조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i의 값이 1씩 증가되고 총 10번이 실행된 후에 i의 값이 10보다 작지 않으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for문을 그대로 코드로 작성한 예제인데요. 0부터 9까지 현재 반복 횟수는 i라는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새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은 forExample로 하겠습니다. main for하고 괄호 안에 초기값 선언부터 해야겠죠? 세미콜론 잊으시면 안 되고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세미콜론 꼭 찍고요. 매 반복 시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 줍니다. 현재 반복 횟수 땡땡 하고 i의 값을 같이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i의 값이 0부터 9까지 출력되겠죠? 어디 한번 출력이 잘 되나 확인해 봅시다. 0부터 9까지 출력이 잘 됐네요. 이번에는 중첩 for문을 살펴볼 건데요. 반복문이라고 해도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메리트가 별로 없겠죠. 예를 들어서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것과 같이 9번의 반복문을 사용해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for문도 if문과 마찬가지로 중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예제 코드를 살펴봅시다. 자, 9구단을 출력하는 99 클래스가 있는데요. if문과 마찬가지로 for문의 중괄호 블록 안에 for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바깥쪽의 for문은 i가 2일 때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총 8회 반복하게 되고요. 안쪽의 for문은 j가 1부터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총 9회 반복하게 됩니다.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돌면서 2단을 출력하고 i가 3일 때 또 j가 1부터 9까지 돌면서 3단을 반복하는 식이죠.
i와 j 간의 관계 및 순서를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해가고 그 다음 i가 3이 되면 j가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9 곱하기 9까지 출력해주게 되는 거죠. 바로 실습해 볼게요. 클래스명은 99 클래스로 하고요. for i가 2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주면서 반복하고요. 또 안에 포문으로 j가 1부터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j를 1씩 증가시켜주면서 반복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i가 2인 상태로 안쪽의 포문에서 j가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i가 3이 되고 그 상태로 j가 1부터 9까지 또 1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i가 9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9구단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i 곱하기 j는 이라는 스트링 뒤에 i 곱하기 j의 값을 출력해 줍니다. 여러분 연산자에서 곱셈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i 곱하기 j의 곱셈 결과 값이 먼저 계산된다는 거 배우셨죠? 이제 우리의 99 클래스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9구단이 잘 출력된 것 같네요. 3단, 4단, 5단, 6단, 7, 8, 9단. 다음은 while문을 배워볼 건데요. for문에 비해서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괄호 안의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해서 중괄호 블록 안의 코드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변수 i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요. while문의 반복 조건으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고 있죠. while문의 중괄호 블록 안에서는 현재 반복 횟수를 출력해주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일 i의 값을 증가시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i가 10보다 작다는 조건이 항상 true가 돼서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을 사용하실 때는 이 점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새 클래스의 이름은 whileExample입니다. main i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while문의 조건으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도록 그리고 반복 횟수를 출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i의 값을 1 증가시켜 줍니다. 10번 반복되면서 0부터 9까지 잘 출력이 됐죠. 이어서 두 번째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합시다. 사용자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비밀번호를 abc123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메시지를 띄워준 다음에 스캐너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있죠. 바로 이어서 while문이 등장하는데요. 반복 조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비밀번호와 같지 않으면 입니다. while문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input equals password라는 것은 input과 password라는 두 문자열이 같은지 여부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를 돌려줬었죠. 그리고 그 값이 true인지를 확인해서 중괄호 블록을 한번 수행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괄호 블록의 마지막을 보시면 input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한 번 더 입력받고 있는데요. 이 input이 패스워드와 일치하면 반복문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클래스 이름은 whileExample02라고 할게요. main 패스워드 변수를 선언하고 abc123이라고 값을 대입했습니다. 스캐너 하나를 만들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받고 while문의 조건으로 입력받은 값과 패스워드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같지 않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또 출력하고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값이 패스워드와 같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반복되겠죠. 반복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면 반복문을 빠져나가고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한 뒤에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실행을 하면 111, 22 여타 다른 값들을 입력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밀번호를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BC123이라는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익숙해지시면 while문을 쉽게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while문의 위쪽과 안쪽에 똑같은 코드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while문을 사용하게 될 때 꽤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do while문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do while문은 while문과 유사하기는 한데 do로 시작하게 되고 중괄호 블록이 do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 while문과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do while문이 while문과 다른 점은 중괄호 블록이 먼저 한번 실행되고 그 뒤에 반복 조건을 판단한 다음에 반복 조건을 만족하면 또다시 중괄호 블록을 실행하는 식으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코드에 들어간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작성했던 while문을 do while문으로 바꿔볼까요? while문을 do while문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반복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while문과 반복 조건을 복사해서 중괄호 블록 뒤에 붙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반복 조건에 닫히는 괄호 뒤에 꼭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록 앞에는 do를 적어주면 끝이 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중복 코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하나 지우고요. while문의 조건도 do 블록의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input 변수는 do 블록의 바깥에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11, 222, 333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정확히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while문 안에 조건을 여러 개 주어서 이 조건들이 다 만족할 때 중괄호 블록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조건절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while문 안쪽에서 조건을 판단하고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때 브레이크문을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i가 2보다 작은 동안 반복을 수행하는 코드를 쉽게 풀어서 써놓은 건데요. 먼저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while문의 조건을 보시면 true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while문을 무한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while문의 내부를 보시면 진입하자마자 반복문 진입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if문을 통해서 i가 2와 같은지를 판단하고 만일 i가 2라면 브레이크하고 세미콜론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while문을 탈출하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i가 2와 같지 않다면 조건문을 지나쳐서 i의 값을 1 증가시켜 줍니다. 그렇게 반복 1회를 마치고요. while문의 조건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까지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출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반복문 진입이라는 메시지는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총 3번 출력이 되고요. 반복문 끝이라는 메시지는 i가 2일 때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표준 출력 명령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딱 2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탈출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for문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제 코드에서는 for문을 통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10번의 반복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i가 3인 경우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for문을 탈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도 앞과 유사한데요. 반복 시작이라는 메시지는 i가 0, 1, 2, 3일 때 총 4번 출력이 되었고 반복 끝이라는 메시지는 마지막에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덜 출력되었습니다. 브레이크문의 마지막 예제 코드인데요. 앞서 작성했던 비밀번호를 묻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형한 것이죠. 먼저 while문의 조건으로 true를 주어서 무한히 반복하도록 만들었고요.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패스워드와 입력받은 값이 같다면 브레이크 구문을 통해서 while문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와 입력값이 같지 않다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겠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작성했던 예제 코드를 수정할 건데요. 반복문을 지워주고요. while문의 조건으로 true를 주어서 무한 반복을 만듭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패스워드와 일치한다면
비밀번호가 올바르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브레이크 구문을 이용해서 while문을 탈출합니다. 입력받은 값이 패스워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다시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 코드를 실행하면 111, 222, ABC, ABC 123을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반복문 안쪽에 어디서든 브레이크 구문을 만나면은 반복문을 탈출한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컨티뉴문인데요. 컨티뉴문은 브레이크문과 거의 비슷한데 하는 일의 큰 차이점은 반복문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포문을 통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10번의 반복을 수행하는 코드인데요. 반복문 안쪽에 보시면 if문으로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을 때, 즉 짝수죠. i가 짝수라면 continue문을 통해서 포문의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가 아니라면 i를 출력해주고 있고요.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10보다 작은 홀수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클래스 이름은 continue example로 하겠습니다. for int i가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의 값을 1씩 더해주고요. 만일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죠. continue 구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i가 짝수가 아니라면 i의 값을 출력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0보다 작은 홀수들이 출력됩니다. 다음 예제 코드는 앞에 for문을 while문으로 변경한 건데요. while문의 조건으로 i가 10보다 작은지를 사용하고 있고 안쪽에서는 i가 짝수일 때 continue문을 통해서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for문과 다르게 while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i의 값이 while문의 반복 조건이 되기 때문에 i의 값을 꼭 증가시켜줘야 한다는 건데요. i의 값을 증가시켜주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챕터 8 배열과 반복문 중에서도 for, while, do while 세 가지 반복문과 break continue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프로그래밍의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각자 한 번씩 더 실습해 보시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열과 반복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